네, 그러면 34번 문제도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 매트리스라고 되어 있죠. SX, SY, SG에 대한 스핀 행렬을 construct 만들어 봐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for a particle of spin 1. 자, 우리가 지금까지 스핀을 배웠던 건 전자의 스핀이고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이었습니다. 스핀은 2분의 1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스핀이 1인 어떤 입자에 대해서 이런 스핀 행렬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건데, 자, 일단은 광자의 경우, 포톤의 경우에는 스핀이 1이에요. 우리 스핀이 2분의 1일 때 SX, SY, SG를 결정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을 텐데,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스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자면, 어떤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공전과 자전을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양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공전을 할 때 우리가 가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회전을 하니까 어떤 축을 중심으로 공간을 점유해 가면서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구 자체도 자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 자전 또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어떤 한 축에 대한 가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고전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실제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공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자를 많이 쓰는데 L 벡터라고 표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죠. 자전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운동량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가운동량의 합이 사실은 자전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의 개념으로도 비슷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S라고 뭐 쓰기도 해요. 스핀이라는 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어떤 그 강체의 회전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I는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속도. 이렇게 사실 이 스피는 강체의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역학 시간 때 좀 배웠을 텐데, 이제 보통 공전에 관한 이 표현을 우리가 각운동량 뭐 이렇게도 하지만 궤도, 각 운동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스핀에 대해서는 이제 스핀 각운동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각운동량에 대한 물리량이죠. 자,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전 양자 이론을 거치면서 수소 원자 보면은 중간에 이제 가운데에 양성자가 이렇게 있고 프로톤이 있고, 이 주위를 뭐 고전 양자 이론에 의하면 전자가 공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공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궤도, 각 운동량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L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는 사실은 점입자입니다. 점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크기가 특정이 되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크기가 없는 진짜 그 점이에요. 점은 크기가 없는 거잖아요. 점입자이고 이 점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핀, 자전을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험을 통해서 뭐 슈테른 게를라흐 엑스페리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가 어떤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굉장히 무언가 다른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게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을 점유하면서 영위하면서 이 기술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고유한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각운동량인데 공간의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각운동량이 있다. 그러니까 위치로 기술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뭐 고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자전, 스핀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자는 점입자고 스핀 자체를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입자인데, 그래서 이 스핀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궤도 가운동량의 일부 이렇게 일부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스핀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전무하다 보니까 일단 어떤 고유한 양자역학적인 성질은 스핀에 대한 성질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각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궤도 각 운동량에서 썼던 어떤 표현들을 스핀 각 운동량에서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보고 논리 전개를 쭉쭉 펼쳐 나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떤 자석의 원천, 그러니까 자기적인 성질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처음에 스핀 가운동량, 자, 이거를 배울 때 S, 대문자 S로 이렇게 쓰죠. 이거를 배울 때 그냥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정의는 이제 따라하진 않고 이제 어떤 교환 관계 이런 것들만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업 때 배웠겠지만,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관계들을 그냥 각 운동량이랑 궤도 각 운동량이랑 같은 그 규칙으로 따라해서 그냥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이런 부분들 S제곱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 우리가 위치에 대한 어떤 각운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 함수로서 기술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디락 노테이션으로만 이제 해서 우리 표기를 하게 되는데, L이 아니라 S, 스몰 s, M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논리를 이제 거의 똑같이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뭐 H바 제곱 S 곱하기 S 플러스 1 이렇게, 또 SG, 이게 이제 최선의 표현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SG에 대한 어떤 이거는 이제
잠깐 다시 이 SM이라고 하는 캣 벡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S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전자는 S가 2분의 1로 딱 고정입니다. 이건 입자의 고유한 성질이고 2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이고요. 광자는 1. 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는 전부 다 스핀이 2분의 1이고, 뭐 다른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쓰이는 어떤 다른 입자들은 뭐 다른 스핀 값을 갖게 되는데, 뭐 광자는 뭐 1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 뭐 그다음에 경입자라고도 하죠. 이런 그 경입자라고 하는 게 그 뭐 중성미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스핀이 2분의 1입니다. 자, 이거는 S가 어쨌든 정해져 있고, S가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M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한 칸씩 정수 하나씩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선 M 값이 가능한 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SM이라고 하는 캣 벡터를 사실은 2분의 1, 뭐 2분의 1 또는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기도 해요.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두 개의 고유한 어떤 스핀 스테이트가, 전자가 그냥 있을 때는 스핀 스테이트가 두 개의 고유한 스핀 스테이트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업스핀, 이거를 다운스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스피너 보통은 카이라고 하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이 캣 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업스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운스핀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게 되죠. 카이 플러스는 이렇게, 카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입자가 이제 검은색으로 어떤 입자가 카이라는 임의의 상태로 이제 그 스핀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얘네들은 A 1 0 B 0 1 이렇게 기술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풀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 아이겐 이퀘이션 이거 있잖아요. SG에 대한 이 식을 스피너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카이 플러스, 그러면 카이 플러스는 M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H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또 카이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선 마이너스 2분의 1 H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SG를 A, B, C, D 이렇게 써 넣는다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 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가 2분의 H바, 그 다음에 C는 0,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번 식을 통해서 자, B가 0, D가, 자, 그래서 A, B, C, D를 다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SG에 대한 행렬 표현을, 스피너가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는 행렬로 또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텐데, 행렬 표현을 해주자면 1, 1 이렇게 되고, 요 행렬 2분의 h바를 뺀 이 행렬을 우리가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SX나 SY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S 플러스와 S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드 오퍼레이터로 인식을 하고 똑같은 식을 적용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얘네들을 그냥 더하면 2sx 해가지고 sx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되겠고, 또 빼주면 sy에 대해서 표현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스핀 행렬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해놓을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스핀이 1이니까 조금 이야기가 멀리 돌아왔는데, 스핀이 1이니까 한번 스핀 1인 경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스핀 1인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스피너를 이제 10, 01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일단 S가 1인 경우에서 가능한 M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자, 세 개의 M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피너가 행렬로 이제 적혀질 때 삼행으로 적혀지겠다라는 것이 좀 이제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사실 M 값에 따라서 스피너가 달라지는 건데, 저는 그러면 카이 M 값이 1일 경우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카이 M 값이 0인 경우 가운데, 카이 M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맨 끝에가 1,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G라는 행렬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SG는 이제 M 값이 1이기 때문에 H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스피너가 M 값이 0인 스피너가 들어가면 0, M 값이 0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SG에다가 스피너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H바 이렇게 표기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SG 행렬을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는 우선 H 봐요. 자, 그리고 BC는 뭔지 몰라요. BC는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D, G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0, 1, 0이고, 자, 얘는 사실 다 0이 되기 때문에 영역열이 되는 거죠. 0이기 때문에 사실은 D, 그 B, E, H가 모두 0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는 0, 0, 1, 그리고 마이너스 H바가 나오죠. 0, 0, 1, 마이너스 H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I는 마이너스 H바가 되어야 하고요. CF는 0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9개 엘리먼트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SG 스핀 매트릭스는 이제 A랑 I만 H와 마이너스 H바라는 값을 각각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바 앞에다 써주고 1,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S 플러스와 S 마이너스를 좀 한번 해볼 텐데, S 플러스, 자, S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어떤 M 값을 이렇게 적어준다면 똑같은 논리를 복사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 6가지의 관계식을 한번 적어볼 수 있을 텐데, 자, 카이, 그러니까 스피너는 3개가 있고요. 그리고 S랑 S 플러스랑 S 마이너스 2개가 있으니까 6가지 관계식을 적어볼 수 있겠죠. 일단은 1, 이거는 0이고요. 그리고 S 플러스, 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H바, 자, M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저희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래서 루트 2만 살아남고 S는 여전히 이제 1이죠. 1, S는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또 S 플러스 이번엔 0에서 M값이 0인 그 스피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H바. 스핀은 S는 여전히 1이고요. M값이 0이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고, 한 칸 올라가야겠죠, M값이.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순서상 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S 플러스를 마찬가지로 A, B, C, D, E, F, H, G, H, I 이렇게 놨을 때 이 첫 번째 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카이 마이너스 1이니까 0, 0, 1 루트 2의 H바. 자, 얘는 카이 0이니까 0, 1, 0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C가 0이다. 그리고 I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F는 지금 이 루트 2 H바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번 빠르게 조금 진행해 볼게요. 요게 2번이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0, 1, 0이고요. 그리고 루트 2 H바 1, 0, 0.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가 2 루트 H바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E나 H는 0인 걸 알 수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0, 0인데 얘가 0이 된다. 자, 이럴 경우에는 A, 그 다음에 D, G가 모두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다 밝혀졌으니까 우리가 S 플러스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 수 있냐면, F랑 B만 루트 2 H바 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B랑 F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S-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S-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S-는 루트 2 H바 아래쪽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작업은 SX는 아니지, 이게 아니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이거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더해주면은 sx는 2분의 1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sy는 빼주면 되죠. 그럼 sx가 소멸되고 2i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sx는 자 2분의 1인데 여기서 지금 루트 2 h바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이거를 가져간다면 이거 저기 축약해서 표현한다면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둘 다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 1, 1,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sy는 이제 빼주는 거잖아요. 2i분의 1 그리고 루트 2h바 s 플러스에서 s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라서 이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 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루트 2분의 1은 되겠고 i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i를 위아래 곱해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표현하자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를 안쪽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x, sy, sg에 대한 행렬 표현식을 모두 다 구했고, 자, 이때의 스핀 값은 1이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싶긴 한데, 자, 왜 이걸 이렇게 조금 길게 했냐? 물론 앞에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전자의 스핀이 2분의 1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스핀은 1이지만, 스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전자의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양자수 L 있잖아요. L이 1일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건 스핀의 행렬이 아니라 L 오퍼레이터들의 행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구했던 것들이 보면은 전자는 전자인데 전자에 대한 L 값이 이제 1일 때 L 값이 1일 때의 Lx에 대한 행렬식 표현, Ly에 대한 행렬식 표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들은 L 플러스 그리고 이제 L 마이너스에 대한 행렬식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했던 SG 있잖아요. SG 이것도 LG에 대한 행렬식 표현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재 그리피스 말고 가시오로비츠라고 하는 다른 이제 학부로도 많이 쓰이는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주로 또 다루기도 합니다. 어떤 오퍼레이터들의 행렬 표현을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34번 문제죠. 34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행렬식 표현을 조금 자세하게 좀 배웠다라는 거, 이제 뭐 그런 의의가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34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